최근 유럽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동북아 한반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군비 경쟁에 대해 주목하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한다.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 두 나라밖에 없지만 두 나라 모두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의 확산 형세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양국은 2017년 한국군의 미사일 탄도무게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미사일 기술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관점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지역 정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처음 작성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자체 국방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한국과 전략적 배치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싶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4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1979년 최초의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허용됐으나 사거리는 180km를 넘지 않아야 했다. 2001년 양국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며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됐다. 2012년 양국은 다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완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지만 탄두 중량은 여전히 500kg을 초과할 수 없었다. 2017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를 미사일 사령부로 개편하는 등 기능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미사일 전력 강화를 가속화했다. 또한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군의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미사일의 안정성과 반응 속도를 높이고 부피를 줄여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적어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자주적인 정보정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게 됐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자주국방 의식이 매우 강해졌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국가주권 수호의 중요한 상징으로 삼아 자체 군사력 강화와 완전한 자주국방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전자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타격순환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모두 탄도미사일의 역할이 요구되며 전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한국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최대한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지역 내 안보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군사력 독립과 한미 동맹 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통합을 추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 진정한 위험은 한국군이 현무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시작하거나 지도자를 참수하는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은 더 크고 성능이 좋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한국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당시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정병두 국방장관은 지난해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넓은 사거리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자랑했다. 그가 언급한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에 이르는 현무포 미사일이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조슈아 폴락 선임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이 면밀히 따라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800km에 달하는 사거리는 한국에 허용된 한국이 외부적으로 공개 가능한 수치일 뿐이며 동아시아 전체 도시를 공격 범위에 포함하는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반도 남북한이 정밀 타격 탄도미사일에 거대한 진전을 이뤄내면서 위기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작년에 현무포 미사일을 시험한 다음 지하의 포병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또 다른 지상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군사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 방위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F-35B를 탑재하는 국산 중형 항공모함 설계안을 내놓았고 설계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군은 핵잠수함까지 건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군에 배치된 세종대원급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톤을 초과하며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독도 분쟁을 벌이는 일본도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미의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의 3국 간의 전략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조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소국이고 대국들 사이의 일에 참견하려 했다가는 사라지는 수가 있다. 땅의 크기에 따라 국력이 결정되나요? 한국의 전반적인 국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선진국이고 전반적인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소국이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GDP는 세계 2위이며 군사력은 세계 3위이고 1인당 GDP는 사람이 많아서 좀 낮을 뿐이다. 한국은 정말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다들 맛이 간 듯. 한국을 빠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좀 그만 보고 시사 뉴스를 보길 바란다. 선진국인 게 뭐가 중요한가? 한국의 생산은 미국에 달려있고 국력은 경제가 아니라 군대에 달려있다. 러시아를 봐라. GDP는 광둥과 비슷하지만 군사력이 강하니까 국력도 강하다. 군사력은 국력의 한 측면일 뿐이다. 한국의 인간개발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반도체 등의 기술력 수준도 세계 최고이다. 한국은 경제적, 산업적 수준이 매우 높아 소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타국의 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나라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강한 것은 인정할게. 그런데 군사 뉴스에서 경제 얘기를 왜 하는 건데? 한국도 대국에 낄 수 있을 만큼 국력이 강한 게 사실이다.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중국, 일본,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사거리가 넓어졌다. 즉, 이 미사일은 북쪽에 있는 나라랑은 관련이 없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개발하니까 북한이 계속 한국의 막말을 퍼붓는 것이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점점 미쳐가고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따위는 중국에도 있고 중국은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인 순항미사일과 ICBM도 가지고 있다. 사거리가 800km면 베이징에 쓸까봐 걱정됩니다. 800km는 기본적으로 북한 전역을 아우르며 2톤의 하중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한중 간에는 정면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전이 발발하면 누구도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개정도 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미국의 꼭두각시다. 한국은 캐나다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국가의 국방과학기술 건설을 지원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고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사거리가 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을 때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한국이 사드 배치와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을 겨냥한 대응 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진짜 목적이다. 한국과 친구가 되어 서로 잘 협력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비합조적인지 모르는 거야. 누가 중국을 커버할 사드를 배치했지? 어느 나라 연예인이 중국에 와서 돈을 벌면서 중국을 모욕하고 있지? 한국과 일본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